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남아공발 변이 감염자가 대거 나오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검사 대상자에 대해 행정명령까지 내려가면서 확산 저지에 나섰는데요. 이 남아공발 변이 어떤 바이러스인지 백신 접종으로 막는 게 가능할지 시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김경우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박정산 부천시 의원이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부천시청에서 공무원 한 명이 확진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행정 공백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지 어떻습니까, 의원님? 예, 우리 부천시에서 이제 공무원 한 명이 이제 확진자가 됐는데요. 아마 전파는 이제 가족으로부터 전파가 된 것 같고, 이 직원이 이제 우리 시 본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5월 5일 이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시와 관련해서는 이제 아주 밀접하게 가까운 데서 근무했던 직원 3명과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파견에서 같이 파트너로 일하시는 한 분, 그렇게 해서 총 5명이 지금 현재 이제 자가격리 중이고 근무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역 내에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교수님?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가 일어나는데요.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는 작년 10월에 남아공에서 이제 처음 발견이 됐고, 네.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 살펴보니까 전파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항체 치료제라든지 백신을 맞고 나서 생기는 항체에 대해서 이 바이러스가 또 회피하는 능력이 뛰어난. 그러면 백신이나 치료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떨어질 설명인 건가요? 가능성이 높은 네. 그런 변이 바이러스라서 변이 바이러스라고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 그런 바이러스로 분류가 돼서 우리가 주요 바이러스, 우려 바이러스로 좀 단계가 높아져 있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그런 변이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간의 브라질 또 영국 바이러스와는 차이가 있습니까? 네, 주 3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우려 바이러스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네. 어떤 치명률이라든지 또 전파 속도라든지 기존의 항체에 대한 어떤 치료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파력이 굉장히 높고 빨라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백신 접종을 맞기 전에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더 전파 속도가 빠른 영국을 많이 차지하는 우세종으로 보고가 된 적이 있고, 다른 유럽 국가라든지 해외에서도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될 정도로 매우 전파력이 높은데요. 다만 지금 개발되어 있는 항체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백신을 맞았을 때 예방 효과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듣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잘 예방 접종을 맞게 되면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가 좀 가능하겠고요. 다만 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셨을 때 또 중증이나 치명률이 될 가능성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높기 때문에 치명률에 대해서는 더 높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주요 바이러스 중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네.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역시 전파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역시 젊은 사람들을 더 많이 감염시키면서 또 위중증이나 치명률을 더 높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겠고, 거기다 더불어서 기존의 항체 치료제라든지 백신을 맞고서 생기는 항체에 대해서 이 바이러스가 회피하는 능력이 있어서 항체에 의한 능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기 때문에 매우 우려가 되는 변이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층 더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이 부천과 울산에서 같이 발견이 됐는데 부천의 경우 이미 수십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지금 이제 상동 노인중앙보호센터에서 5월 22일 날 이제 36명이 집단 발병이 되면서 이게 시작을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가족이나 또 가족이 학교도 다니고 있고 또 뭐 학생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총 103명이 이제 감염된 상태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4월 말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 바이러스 종이 이제 22명이 이제 확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천시 같은 경우 5월 9일 날 긴급 대책 회의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들을 부서별로 점검을 하고 또 그리고 다중시설에 대한 시설 강화 및 그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 나름대로 분주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해서.
방역 당국은 이 주간 보호센터에서 감염이 시작돼 N차 전파에 의해 초등학교까지 연결된 사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역학 조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감염이 어떻게 됐는지 밝혀졌습니까? 지금 이제 그 남아공 바이러스가 학교와 관련돼서 이제 20명이 이제 발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천시가 5월 12일에서 13일 양일간 보건소 이제 이동 금체반을 운영해 가지고 학교 운동장에서 전체 이제 학생 및 직원들의 1,300명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거기서 520명은 지금 음성이 나왔고요. 5월 14일 오전에 나머지도 이제 그 결과가 나올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많은 요양병원 또 요양시설의 경우 가장 먼저 그러니까 미리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천시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그 다음에 이런 뭐 정신지체와 관련된 시설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95% 이상의 이제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 상동 노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4월 19일 날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접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5월 22일 날 확진이 돼서 그때 그 접종한 것하고는 이제 좀 상당히 이제 그걸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 차가 좀 있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확진이 예. 됐다. 예. 이렇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발 감염이 이어지는 이유 어떻게 분석해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1차 접종하고 나서 한 2주가 지났을 때 백신 예방 효과가 80% 이상이라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2차 접종까지 맞고 나서 2주가 지나야지 우리가 충분한 예방 항체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1차 접종을 맞고 나서 짧은 시간 내에는 우리가 충분한 항체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많겠고요. 네. 또 지금 예방 효과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라든지 입소자분들이 종사자분들이 297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 대부분 잘 맞으셨지만 한 70분 정도는 접종을 맞지 않으셨고 발생한 경우에도 예방 접종을 맞지 않은 분 중에서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해서 아마도 예방 효과는 80% 이상이지만 맞으신 분 중에서도 일부 감염이 있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감염을 되셨을 때 이것이 약하게 앓고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하진 않으실까, 이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일단 예방 접종을 맞으시게 되면은 걸리시더라도 사망이나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거의 100% 예방해주는 효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80% 이상 접종을 하셨지만 일부 접종을 좀 못 맞으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이라도 이런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은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을 꼭 맞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못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예방 접종을 하신 시설에서는 방역관리,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서 감염이 유입되지 않도록 계속 철저한 관리를 하시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접종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가볍게 앓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지금 접종을 당부해 주셨고요. 이렇게 되면 이 부천시로서도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례적으로 행정집행 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부천시가 이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 이제 일반인들이 고열이나 인후통 같은 경우로 이제 병원이나 이제 의원에 가가지고 처방을 받아서 이제 약을 먹고 활동을 하거나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전파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의사나 이제 약사들이 권고에 의해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니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 이제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이제 법률로 인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시가 이제 그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행정집행 명령이라고 한다면 강제력이 있는 건데 이게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제 그 행정명령을 어기게 되면은 이제 200만 원의 이제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해서도 계속 이제 활동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파를 시킨다거나 그랬을 때는 검사, 조사, 그와 관련된 모든 이제 비용을 구상권을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200만 원의 벌금 그리고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그렇죠. 비용도 있고 조사하는 네.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감염병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이제 구상권으로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만큼 방역 당국은 물론이고요. 또 부천시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일 텐데 이 변이 바이러스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중앙 지자체 간 합동 대응팀도 꾸렸습니다. 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이제 얼른 감염병이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되면은 이제 정부와 지자체 간에 이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제 대응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질병본부와 이제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시, 부천시가 이렇게 단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성하게 된 거는 이제 중앙과 이제 지역 간의 이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상황에 대응하고 그 대응에 맞춰서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기존 대응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이제 질병본부의 이제 그 규칙에 이제 그 규범이나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특별하게 다른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야, 그 지역의 특정한 분야를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감시하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전파를 차단하는 그런 이제 기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국내 지역 사회 확산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이 검출률인데요. 최근 한 주 25%에 가깝게 수직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2배 가까운 수치인데 이렇다 보니까 대응이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검사를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검사를 해야 되겠고요. 검출률이 높다는 것은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는 뜻도 되지만 검사가 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선제적으로 검사를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선별검사소, 선별진료소에서는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데 일부 검사 시간이 좀 제한이 있고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데도 시간을 좀 늘려서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계속 운영을 해서 검사 받으라고 문자 메시지를 받으시거나 증상이 있으실 때 빨리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보다 검사 수를 확대해야 되겠고요. 또 검사 결과가 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검체를 수거해서 전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그것이 통보되는 데까지 좀 시간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는 네. 검체 수기 주거를 조금 더 빠르게 해가지고 하루에 여러 번씩 수거하고 검사에서 빨리 통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검사에서 결과까지 나온 시간도 조금 단축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확진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접촉자를 찾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감염자를 찾고 그분들을 격리하는 이러한 역학조사의 시간이 지금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못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앞질러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전수 검사라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무증상자에 대해서 검사를 확대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유증상자분들이 꼭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유증상자를 빨리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추가적인 전파를 막는 노력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겠고요. 또 이러한 검사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고 현장에서 방역수칙 이행률을 좀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 조치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확산세를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고 또 추이를 보고 이렇게 하기에는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네.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할 때는 보다 좀 선제적으로 좀 미리 좀 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빠른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행정 조치를 통해서 어떤 현장에서 감시를 강화할 때 어떤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방역수칙 이행이 없게 되면은 결국은 행정 조치가 충분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시민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되겠고 또 이동량이 많기 때문에 부천시만 잘한다고 해서 충분히 통제가 불가능하고 주변에 인급한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와 같은 광역지자체가 다 같이 함께 머리를 모아서 지혜로운 이러한 공동 대응을 하는 전략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뭐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겠고 또 개인 방역도 철저히 지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서 의료 종사자분들이나 공무원분들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출현을 하면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백신 접종으로 막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백신 접종이 매우 효과적
추가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결정적인 수단이 되겠는데요. 일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백신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차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백신을 조금 열심히 순서가 오셨을 때 적극적으로 빨리 맞으셔야 되겠고요. 또 우리 백신의 충분한 예방 효과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거리두기를 지키시고 방역 수칙을 같이 지키시게 되면은 백신의 예방 접종 효과를 더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접종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심하지 않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노력들이 우리가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해서 좀 방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막 섞이고 이런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급증하는 확진자가 확 확진한 늘었죠.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백신 예방 접종도 잘 맞으셔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방역 수칙 준수도 잘 철저히 지키시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타난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브라질발 그리고 영국발, 이번에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네, 지금도 계속 변이 바이러스는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치명률을 더 높이거나 전파 속도를 더 높인다든지 또 기존의 항체에 대해서 회피 기능이 있어서 치료 효과를 무너뜨린다든지 이러한 주요 우려가 되는 변이 바이러스는 지금 이제 브라질 그리고 이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가장 좀 위험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계속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제 전 세계적인 모니터링과 감시와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해외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우세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결국 이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서 유행하지 않도록 최대한 시간을 늦추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 간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들로 우리가 최대한 시간을 버는 작전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교수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보니까 정부가 11월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해두고 있는데 이 계획에 혹시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방역 대응 요원 인력이 결국은 예방 접종도 하면서 또 이런 바이러스 확산세, 감염자 관리, 역학 조사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네. 특히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젊은 층이라든지 또 위중증을 늘릴 수가 있고 또 기존 바이러스에 감염되셨던 분을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또 재감염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 격리 병상 운영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상이 부족해질 수가 있고 언제든지 폭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난 3차 유행과 같은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예방 접종에 방역 인력을 집중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방수칙 준수를 통해서 확진자를 지금 줄이는 노력이 우리가 예방 접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집단 면역을 이룰 때까지 희생되시는 분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도 그렇고요. 또 집단 면역 형성까지 어떻게 가장 큰 변수는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유행이 가장 큰 변수가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난 겨울에는 그 겨울이라는 변수를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날이 많이 따뜻해지고 환기도 잘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한 사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또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안으로 충분히 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철저한 우리가 확진자 수가 적을 때 우리가 충분히 관리를 해야지 역학조사도 하고 접촉자 추적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확진자 수가 너무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역학조사를 하거나 접촉자 격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역량을 좀 느슨하게 이완된 정책을 펴기에는 이제 좀 변이 바이러스라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다 좀 방역의 고삐를 죄는 보다 더 보수적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만 더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할 때까지는 조금 더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집단 면역 형성이 어떻게 보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지역 접종 상황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부천시 현재 접종 상황 어떻습니까? 언제쯤 이 70% 넘어설까요? 예, 이제 부천시가 5월 12일 현재 이제 1차 접종 대상 68,444명 가운데 51,095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65.8%의 이제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접종센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제 좀
접종률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 정도 접종률입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고 70% 집단 면역 같은 경우는 원래 목표는 이제 11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천시 같은 경우가 인구가 이제 81만 2천 명입니다. 거기에 외국인이 한 3만 명 정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정부 정책에 맞춰서 백신 수급에 관련돼서 이렇게 접종을 하게 되면 11월 말까지는 충분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를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